서울의 오늘 월요일 아침 반찬으로 시작해봅니다. 월요일 아침 반찬은 다른 시선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간이죠. 오늘의 아침 반찬 주제, 아빠들의 육아휴직입니다. 네, 올해 1분기 서울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들이 전년 대비 50% 가까이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서울 지역 전체 육아휴직 신청자 수는 지난 3월 말 5,09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3% 증가했고, 이 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197명으로 전년에 비해 48.1% 급증했다고 합니다. 또한 활발하진 않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남성도 2014년 1분기 3명에서 올해는 13명으로 늘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남성 직장인들이 육아휴직계 사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78%가 육아휴직 계획이 없다고 답했는데요. 회사의 눈치가 보이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낮은 수준입니다. 아침 반찬, 오늘은 남성들의 육아 참여에 대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얘기 나눠줄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오늘은 스타일이 확 바뀌신 이나 씨부터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조이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남성들의 육아휴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조이 씨, 현재 자녀가 없지만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죠? 네네. 육아휴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육아를 하면 적극적으로 아내분을 돌봐주실 예정이신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 학생이니까 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근데 저는 올해나 내년에 꼭 아기를 낳으려고 계획 갖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아기 너무 좋아해서 빨리 생기면 좋겠어요. 근데 육아에 대한 분은 저희 없습니다. 네. 아기가 태어나면 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집에 와서 아이와 같이 놀거나 네. 밥 먹이고 아니면 목욕 시키는 것까지 이렇게 다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요? 네. 지금 아내분께서 방송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확신을 갖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저 아기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예. 정말 좋은 남편이네요. 네. 이나 씨의 경우에는 현재 딸이 한 명 있죠. 네. 육아는 주로 누가 전담을 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희 집은 이제 저는 회사 다니고요. 남편은 사업으로 지방에 내려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 러시아 부모님들이 한국까지 와가지고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래요? 육아 누가 담당하는지 정확하게 말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담당하지만 우리 엄마가 또 힘이 세거든요. 그러면 남편분께서 지방에서 네. 계신 편인데 네. 주말에는 올라오시는 거예요? 일단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올라와요. 주말마다 아니에요. 그때마다 육아를 좀 도와주시나요? 그때는 저는 쉬어요. 오. 저 완전 그냥 제 방에서 이렇게 누워 있어요. 애기랑 놀아주고 네. 되게 산책도 하고 되게 잘 해줘요. 그렇군요. 저는 아직 네. 아이가 없어서 육아 문제에 대해서 아직 고민조차도 안 하고 있는데 네. 보통 그럼 남편분이 육아를 담당한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요? 남편이 애기한테 어떻게 네, 하는지 물어보시는 어떤 거죠? 역할들을 주로 하는지 육아라고 하면 노는 거예요. 몸으로 노는 거예요. 예. 저는 사실은 몸으로 못 놀거든요. 애기랑 이렇게 그림 그리거나 뭔가 만들거나 이런 건 잘하는데 몸으로 한 5분 이상 못 놀아요. 힘들어요. 근데 남편이 이제 와가지고 우리 애가 너무 활발해요. 가만히 못 뛰는 애예요. 네. 그래서 막 같이 뛰어주고 인라인도 가르쳐주고 운동 같은 거 우리 딸도 좋아하니까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다 놀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 있지만 이제 유치원이나 아니면 과외나 학원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어디 있는지 다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저한테 전화해서 이나 이런 거 있으니까 선택해라. 이거는 장단점은 이거고 이거는 막 설명까지 다 해요. 야. 그러면 되게 쉬워요. 제가 고르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육아군요. 네. 남편분이. 그러니까 잘하는 육아 하실 수 있겠어요. 예, 잘 한번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아빠들이 자녀와 함께 놀아주거나 도와주는 경우가 좀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씩 늘고 있잖아요. 근데 이나 씨도 남편이 처음 아이가 태어났을 때보다 지금이 좀 더 달라졌나요? 아니면 똑같다?
사실은 저는 러시아에서 아기 낳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기 낳고 남편은 한 일주일 동안 왔었어요. 네. 근데 일주일 동안 이제 애가 너무 어리니까 목욕도 혼자 시키기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남편도 도와주고 뭐 기저귀도 갈아주고 우리 애는 30분마다 모유를 달라고 해서 제가 잠 부족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30분 동안 제가 자고 있을 때는 아기를 봐주고 그런 거 잘했어요. 근데 이제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진짜 같이 살았으면은 그만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과거랑 비교하기가 어려운 거 뭐냐면 일주일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처음에 월부부였어요. 뭐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 정도 올라오는 그런 네. 거였거든요. 그러면은 남편이 올라오면 애가 일단은 아빠를 오랫동안 못 보니까 갑자기 그 약간 아빠인지도 모르고 도망 다녔어요. 아, 그랬어요. 예. 처음에는 이제 남편이 올라오면은 내가 누구지? 아저씨인가? 막 도망 다니고 좀 익숙해질 때 되면은 남편은 다시 내려가고 좀 반복적인 거였는데 지금은 우리 애가 되게 아빠 편인 것 같아요. 아빠 너무 잘 올라올 때마다 놀아주니까 그런 거 보면은 바뀐 것도 같기도 해요. 네. 이제 애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일단은. 네, 그렇군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유아기 자녀에 대해서 남성이 육아에 참여하는 시간이 하루 평균 1.4시간 정도 된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1.4시간이 뭐 많다고는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성보다는 절반 정도에 가까운 시간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남성들의 육아에 담당하는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한데요. 양국이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러시아부터. 네. 일단은 가족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아기 나면은 아빠들은 야근도 잘 안 하려고 해요. 빨리 집에 가서 놀아주고 막 그런 썰레의 마음으로 퇴근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평일에 제가 보기에는 한 평균으로 따지면 하루에 3-4시간 정도? 그러니까 퇴근 후에 네. 목욕하고 놀아주고 밥 먹이고 하면 한 3-4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일에 네. 하루 3-4시간 정도? 네. 야, 그렇군요. 미국은 어떤가요? 우리나라에서 저기 회식 문화 없기 때문에 원래 일 끝나자마자 바로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와서 와이프 애기랑 좀 같이 도와줘야죠. 그래서 집에 가서 같이 도와주고 평균 아마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정도 유학을 참여한다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는 남성의 육아 참여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아직 그 유교 사상이랄까 뭐 그런 이유로 남자는 집안일을 좀 하지 않는다. 어떻게 네. 남자가 애를 돌보냐. 뭐 이런 인식들도 있거든요. 외국의 경우에는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은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나 씨가 먼저 대답해 주실까요? 러시아 전통적으로는 한국이랑 비슷해요. 원래 여자는 집에 있어야 되고 아기를 키워야 되는 그런 사고방식이었지만은 네. 우리 중간에 사회주의였잖아요. 소련으로. 네. 그 기간 동안 여자하고 남자하고 평등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네. 이제 사고방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족은 약간 믹스된 것 같아요. 어떤 가족은 여자가 키우고 네. 어떤 가족은 이제 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 다 키우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소련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두 분 다 남편하고 부인하고 같이 자매를 해서 아기를 키우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조이 씨는 그 미국에서는 어떤가요? 미국에서는 그런 문화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결혼하거나 뭐 아기 나면 와이프하고 남편 꼭 같은 팀이에요. 그래서 같이 네. 도와줘야죠. 네. 제가 만약에 뭐 시간이 있으면 바로 집에 가서 아기 도와주거나 뭐 와이프 시간이 되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케줄이 맞아서 이렇게 같이 팀으로 같은 한 팀이기 때문에 네.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팀 플레이를 하는군요. 네, 그죠. 그쪽은. 알겠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 최근 남성들의 육아 참여가 늘면서 남성도 육아 휴직을 받고 그런 사례들이 늘고 있어요. 육아 휴직 제도가 다른 나라에도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러시아 육아 휴직이 있나요? 네, 저희는 이제 육아 휴직은 남자든 여자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똑같은 기간 다 적용돼요. 근데 이제 다 조건이 있어요. 가족에 한 명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기 엄마면은 엄마, 아기 아빠면은 아빠 아니면 할머니 한 명만 되는 거예요. 소리를 내야 돼요. 네. 네. 그래도 남자든 여자든 다 같은 기관으로 평등. 서륜인가요, 그게? 평등이에요, 우리는. 네, 사회주의 때의 그 관습인가요? 그것도 역시 제 마찬가지로? 생각에는 아마 사회주의 때 생겨가지고 계속 그 시스템이 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군요. 시스템 나쁘진 않잖아요. 네. 미국도 육아휴직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남성을 위해 유학휴직 제도가 없습니다. 근데 저기 회사에 따라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약 2주 정도의 휴가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원래 막 이렇게 아기 도와줘야 되면 네. 그런 저기 휴가 쓰는 거예요. 휴가 네, 그런데 또 제도가 이렇게 있어도 현실적으로 사실 또 잘 실행이 되지 않거든요. 두 나라의 경우에 남성이 이 육아휴직을 쓰려고 할 때 좀 눈치가 보이지는 않는지 조이 씨가 먼저 대답해 주시죠. 네, 미국에는 여성들에게도 따로 유학휴직 제도가 없습니다. 근데 미국은 유학휴직이 기업 자유에 맡깁니다. 그래서 근데 시스템이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설명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러시아의 경우 어떤가요? 네. 사실은 눈치보다는 만약에 남성이 육아 관련 휴직을 냈다 네. 그러면은 주변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엄마가 없다. 애가 엄마가 없거나 아니면 엄마가 좀 많이 아파서 담당할 수 없거나 그렇게 좀 안 좋은 사고 방식은 있어요. 남자가 내면은. 네. 그래서 눈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면 좋은 거 아니니까 안 내려고 하겠죠. 네. 그렇군요. 자, 조이 씨한테는 그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짧게 들었는데 그럼 하나 만약에 이제 지금 학생이시지만 나중에 이제 회사 취직을 해서 근무를 하게 된다. 그랬을 때 육아휴직을 써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눈치를 보고 안 쓰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뭐 우리 아이가 좋다 그래서 쓰시겠어요? 저 꼭 쓰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만약에 우리 와이프 아프면 또 진짜 그때는 아기 보기 힘들잖아요. 네. 병 걸리거나 뭐 이렇게 그래서 그때는 딱 그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있으면 꼭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육아 문제는 또 사실 가장 힘들어하는 분들이 맞벌이 부부잖아요. 이나 씨처럼요. 이나 씨처럼 부모님이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무척 힘이 든데요. 이 육아 보육시설 기관은 또 부족하고요. 또 베이비시터는 비용 때문에 또 부담이 크니까요.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어떻게 육아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이나 씨가 먼저 답해 주시겠어요? 러시아는 맞벌이 부부 아직도 많아요, 사실은. 근데 한국과 그 비교하면은 러시아 시스템이 아직도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보통 출근은 9시까지 하면 되니까 그 가는 길에 일단은 회사는 가까운 거리 있거든요. 그래서 가는 길에 유치원에 아기를 데려다 주고 출근을 해요. 그리고 유치원에는 6시까지 있어도 되고 7시까지 있어도 돼요. 원래 한국에는 뭐 3시 아니면 뭐 5시인가요? 5시 이렇게 골라서 선택해서 하는데 러시아는 그냥 풀로 하루 종일 맡겨도 되거든요. 그러면 퇴근할 때 집에 갈 때 아기 데리고 다시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는 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애가 아파서 개인 월차나 아니면 휴가에서 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러시아에서는 아기 병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만약에 아프면 처방서 이제 받아가지고 병원에서 애가 어제 아픈지 뭐 이렇게 처방하고 그거 복사해가지고 회사에다가 제출하면은 아기 병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럼 편하거든요. 예. 그리고 엄마 아빠 둘 중에 이제 돌아가면서 쓰면 되니까요. 조금 더 쉽게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한국보다요. 네. 그러면은 조이 씨 미국에서는 어떤가요? 육아 문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요? 네, 우리나라에서 베이비시터를 통해 많은 부분들이 유학 문제를 해결하지만 베이비시터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갑이나 소득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많고 아기가 어느 정도 크면 유치원 제도 잘 되어 있어서 그곳으로 맡기기도 합니다. 네. 그럼 정부에서 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제도적으로 좀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 우리나라도 잘 돼 있는데요. 지금 뭐 육아휴직이 부담스러운 기업들을 위해서 시행토록 한 것이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라는 걸 이제 시도를 해서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에 근무 시간을 단축해주고 대신에 임금을 좀 적게 주는 방식의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외국의 경우에도 이런 제도가 또 있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러시아 어떤가요? 러시아는 사실은 뭐 일하는 시간 줄여서 월급 줄인다는 그런 제도 없어요. 그런 그냥 인식도 일하면서 좀, 네. 그런 인식도 없어요. 필요가 없겠죠. 잘 잘 돼 있으니까 말 안 된다고 사람들이 아마 난리 날 것 같아요. 왜 월급을 줄이냐. 애기 키우는 거는 힘든 일인데 약간 좀 데모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미국에서는 어떤가요? 똑같은 솔직히 말하면 제 월급 줄이면 화가 나잖아요. 네.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애기 키우기 힘들고요. 그래서 진짜 똑같은 네, 화가 날 것 같아요. 네. 완전히 왜냐면 벌써 애기 키울 때는 아마는 힘들잖아요. 근데 네. 돈이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진짜 기분이 얼마나 안 좋을 수 있어요.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실 그러면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더라도 국민적으로 좀 합의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네. 무엇보다 또 인식의 문제도 큰데요. 주위에 우리나라 남성들의 육아 참여 인식에 대해서 좀 차이를 느끼거나 놀란 적 있으신가요, 이나 씨? 저는 한국에 말할 때, 아니 여기 올 때마다 하는데 한국에서 되게 오래 살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도도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는 수요일 가정의 날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막 노래 나와요. 저 깜짝 놀랐어요. 막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노래 나오고 퇴근하시라고. 네, 뭐 아빠 뭐 힘내세요. 그래서 네. 뭐예요? 물어봤더니 퇴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7시 반, 8시 사이에는 불도 꺼져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뭐 정부에서라든가 회사에서라든가 그런 노력을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사람이 안 바뀌어서 문제죠. 네. 그러면 조이 씨는 혹시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 있나요? 네, 근데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처음에 왔을 때는 아빠랑 애기랑 노는 것은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어머니들은 항상 카페 가거나 공원 가거나 이렇게 같이 노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그런 홀리데이 있잖아요. 저기 어린이날이나 뭐 네. 어버이날이나 그렇게 그때는 같이 놀기 때문에 진짜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생기는 시스템. 네. 맞아요. 외국이 우리 어린이날이 없어요. 네. 네, 어린이날 만든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그래요. 그거 어린이 강정환 생각을 선생님께 해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린이날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진짜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이렇게 노래를 부를 정도로 정말 그런 날만큼은 잘 챙겨주는 것 같은데 부모님께서 일단은 이런 그 분위기가 조성이 되려면 육아 문제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고 지금도 뭐 이나 씨도 계속 얘기해 주셨지만 많이 좋아졌다, 제도적으로 좋아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좋아지려면 어떤 또 개선 사항들이 필요할지 또 외국인들의 시선에서 어떤 부분이 또 필요할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나 씨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팀장급 되면 아니면 뭐 상무급 되면 네. 좀 일찍 퇴근하시고 주말에 나오지 마시고요. 네. 그래야 밑에 사람들도 자유롭게 이제 애기랑 시간을 보낼 것 같은데요. 네. 사람이 바꿔야 돼요.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네, 제도는 벌써 충분해요. 네, 좋습니다. 네, 조이 씨는요? 네, 제 생각에는 아마 좋은 시스템이 조금 진짜 하나만 바꿔야 되면 회식이요. 네. 회식 왜 저녁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점심 때는 할 수 있는데 왜 점심 때는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점심으로 바꿨으면 그때는 일찍 퇴근할 수 있고 일찍 집에 갈 수 있고 진짜 그런 시스템이 바꾸면 좋겠어요. 이거 좋은 제안인데요. 네, 점심 때 회식하고 일찍 퇴근하는 제도. 네. 이런 좋은 또 아이디어를 주셨으니까 들으시는 뭐 관리자분들은 참고하셔가지고 도입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남성의 육아 참여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남성들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 더 많이 나와야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눠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